그날 밤 나는 한참을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하얀 잠옷을 입고 71년을 살면서 이렇게 떨려본 적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첫날 밤이라니. 이 나이에 말이에요. 옆방에서는 그이가 기침을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도 분명 긴장했겠죠. 우리 둘 다 반백년을 혼자 살다가 이제 와서 다시 누군가와 한 방을 쓴다는 게, 그것도 부부로서 말이에요. 손끝이 떨려서 화장대 위의 보습 크림 뚜껑도 제대로 열지 못했어요. 주름진 얼굴에 크림을 바르면서 이제 와서 이게 다 무슨 소용이람 하고 웃음이 났죠. 하지만 그래도 예쁘게 보이고 싶었어요. 방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그이한테. 결혼식도 소박했고 신혼여행은 꿈도 꾸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슴 한켠이 달아올랐어요. 마치 20살 꽃다운 처녀가 된 것처럼요. 어쩌면 이게 진짜 내 인생 첫날 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순입니다. 71살의 나이에 다시 신부가 되었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예기치 못한 사랑, 그리고 그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제 이야기에 날개를 달아줄 것 같네요. 자,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창밖으로 늦가을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흐르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문득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20년이란 시간을 혼자 살아왔다. 처음에는 혼자만의 시간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어느새 그것이 일상이 되었다. 남편이 떠난 후 이 집은 점점 더 조용해졌다. 한때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는 것이었다.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걸 세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다. 복지관에서 체조를 하고 시장에서 반찬거리를 고르고 저녁이면 텔레비전을 보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새 밤이 찾아왔다. 밤이 되면 이불 속에서 돌아가신 남편 생각을 하곤 했다. 이제는 그리움보다 습관처럼 남은 기억이었다. 쓸쓸한 저녁 식사 때면 문득 떠오르는 것들이 있었다. 남편이 좋아하던 된장찌개 냄새, 퇴근 후 현관문을 열 때마다 들리던 다녀왔습니다 하는 목소리, 휴일 아침 신문을 보며 마시던 커피 향. 그런 소소한 일상이 그립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한참이 지난 후였다. 큰딸은 미국에서 살고 있었다. 1년에 한두 번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는 것이 전부였다. 아들은 바쁜 직장 생활의 주말에도 얼굴 보기 힘들었다. 명절에 모이면 반갑다가도 이내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서운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 영자가 찾아왔다.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노인들을 위한 만남의 자리가 있다고 했다.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날 밤 평소보다 더 깊은 고독이 찾아왔다. 텅 빈 집안을 둘러보니 문득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오후 나는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가로 비치는 햇살이 차갑게 느껴졌다. 처음 보는 사람들 속에서 긴장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바닷바람에 그을린 듯한 얼굴, 깊이 있는 주름 사이로 따뜻한 눈빛이 보였다. 그가 바로 박동수였다. 그날의 만남은 조용했다. 커피 잔을 앞에 두고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이야기했다. 그는 사업 실패 후 혼자가 되었다고 했다. 나는 남편을 일찍 떠나보냈다고 했다.
긴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아픔이 묻어났지만 동시에 삶에 대한 따뜻한 태도가 느껴졌다. 그 후로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가끔 만나 동네 뒷산을 걸었다. 단풍이 물들고 낙엽이 지는 것을 함께 보았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나란히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했다. 어느새 그의 발걸음에 맞춰 걷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때로는 바닷가 벤치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기도 했다. 붉게 물든 하늘을 보며 그는 젊은 시절 어부로 일하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거친 파도와 싸우며 살아온 세월이 그의 주름진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생각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인생이라는 바다를 건너온 것이라고. 산책길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이 우리를 보며 빙그레 웃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점차 그 시선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여전히 망설임이 있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것이 두려웠다. 자식들의 반응도 걱정되었다. 밤이면 혼자 뒤척이며 생각했다. 이제 와서 새로운 시작을 해도 되는 걸까? 돌아가신 남편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면. 때로는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기도 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가 늘어가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를 책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있을 때면 이상하게도 그런 걱정들이 조금씩 옅어졌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뭇가지 끝에 매달린 마지막 낙엽들이 바람에 떨고 있었다. 그날도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손끝이 시려워 주머니 속에 넣었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을 때 멀리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박동수는 항상 같은 시간에 나타났다. 감색 파카의 검은 모자를 쓴 그의 뒷모습은 어쩐지 외로워 보였다. 하지만 내 쪽으로 돌아서면 그의 눈가에는 늘 따스한 미소가 매달려 있었다. 주름진 입가를 따라 올라가는 그 미소를 볼 때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우리는 말없이 걷기 시작했다. 낙엽이 쌓인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때로는 1시간이 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가 있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요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가끔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젊은 시절 바다에서 보았던 별들, 폭풍우 속에서 버텼던 밤들, 그리고 사업을 하며 겪었던 실패와 좌절. 그의 인생은 마치 거친 파도와도 같았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그의 모습에서 깊은 내면의 강인함이 느껴졌다. 나는 주로 듣기만 했다. 가끔 그가 정순 씨는 어땠나요? 라고 물으면 짧게 대답하곤 했다. 내 이야기는 특별할 것 없었다.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고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이들을 키웠다는 것. 하지만 그는 그런 이야기도 귀 기울여 들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처음에는 공원과 산책로에서만 만났던 것이 이제는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도 했다. 그가 좋아하는 메밀국수 집이 있었다. 그곳에서 마주 앉아 국수를 먹을 때면 마치 오래된 친구 같은 편안함이 느껴졌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렇게 만나는 것이 맞는 걸까? 사람들의 시선은 또 어떨까? 특히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걱정이었다. 큰딸은 이해해 줄지 몰라도 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러던 어느 날 첫눈이 내렸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다. 박동수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그의 손은 유난히 따뜻했다.
그 온기가 내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다. 정순 씨, 우리 이대로 좋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단지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을 뿐이다. 눈발이 조금씩 굵어졌다. 하얀 눈송이들이 우리의 어깨와 무릎 위에 소리 없이 내려앉았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그날의 감정을 천천히 풀어냈다.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속삭임을 전했다. 여보, 이제는 제가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다음 날부터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창밖을 내다보게 됐다. 날씨가 좋으면 그와 산책을 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에 마음이 설렜다. 머리를 빗을 때도, 옷을 고를 때도 좀 더 신경 쓰게 됐다. 하지만 그만큼 두려움도 커져갔다. 70이 넘은 나이에 시작하는 사랑이란 게 부끄럽기도 했다. 거울 속에 주름진 얼굴을 볼 때면 한숨이 나왔다. 화장품을 사러 갔다가도 내 나이에 무슨 소용이냐 싶어 그냥 돌아서기도 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였다. 시장에 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복지관에서도 달라진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걱정되는 건 자식들의 반응이었다.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할지. 늦겨울의 바람이 창문을 흔들던 날이었다. 설날을 며칠 앞두고 큰딸이 미국에서 전화를 걸어왔다. 평소와 다름없는 안부 통화였다. 딸의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망설였다. 박동수 씨 이야기를 꺼내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엄마,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목소리가 밝아졌다고나 할까? 딸의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전화기 너머로도 딸의 눈빛이 보이는 것만 같았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그때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혹시 좋은 분이라도 생기신 건가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내 마음을 딸이 먼저 알아챈 것이다. 떨리는 목소리로 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박동수를 만나게 된 일, 함께 산책하며 보낸 시간들, 그리고 조금씩 커져가는 마음까지. 엄마,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딸의 한마디에 나는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다. 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부끄럽고 죄스럽기까지 했는데, 딸은 그저 내 행복을 빌어주었다. 설날 아침 아들 가족이 찾아왔다. 며느리가 준비한 떡국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꾸만 마음이 불안했다. 아들에게도 언젠가는 이야기해야 할 텐데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졌다. 어머니,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며느리의 말에 나는 그저 미소로 답했다. 설날이 지나고 겨울도 끝자락으로 접어들었다. 이제는 거의 매일 박동수를 만났다. 아침이면 함께 공원을 걸었고 시장에서 장을 보기도 했다. 그가 좋아하는 생선 가게에서 고등어를 고르고 내가 즐겨가는 반찬 가게에서 김치를 사며 보내는 시간이 행복했다. 어느 날은 그가 조개를 한 봉지 들고 왔다. 젊은 시절 어부 생활을 하며 배운 조개탕 끓이는 법을 알려주겠다며 내 집 부엌에서 솜씨를 발휘했다. 서툴게 칼질하는 모습이 어쩐지 귀여워 보였다. 뜨거운 국물 한 숟가락을 떠서 내게 맛을 보여주던 그의 눈빛이 마치 첫사랑을 앓는 소년 같았다. 하지만 그날 저녁 갑자기 속이 좋지 않아 화장실을 들락거렸다. 아마도 조개가 상했던 모양이다. 그는 한밤중에 약국을 뛰어다니며 약을 사왔다. 내가 아픈 게 너무 걱정되어 잠도 못 자고 밤새 문 앞을 서성였다고 했다. 그의 서툴지만 진심 어린 걱정이 내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다. 봄이 오자
우리는 종종 바닷가로 나갔다. 그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새벽별을 보며 바다로 나가던 일, 폭풍우를 만나 죽을 뻔했던 일, 첫 배를 샀을 때의 기쁨. 그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소설 같았다. 정순 씨는 바다를 좋아하나요? 네.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편해져요. 나도 그래요. 파도 소리를 들으면 모든 걱정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바닷가 난간에 기대어 섰어 오랫동안 파도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이 살며시 내 손을 덮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어느새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동네 뒷산 산책로를 걸으며 우리는 꽃비를 맞았다. 하얀 꽃잎들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이 마치 축복처럼 느껴졌다. 그때 그가 불쑥 말을 꺼냈다. 정순 씨, 우리 결혼하면 어떨까요? 바람에 꽃잎이 날리는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가슴 한켠이 따뜻하게 부풀어 올랐다가 이내 두려움이 밀려왔다. 결혼이라니. 이 나이에.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주름진 얼굴에 비치는 봄볕이 유난히 따뜻해 보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단지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마음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함께하고 싶어요. 그의 말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벚꽃 향기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렇게 우리의 늦은 봄은 시작되었다.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우리는 그의 작은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빗줄기가 유리창을 적시고 있었다. 처음으로 그의 집을 방문한 날이었다. 벽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다. 젊은 시절 배 위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검게 그을린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지금과 똑같았다. 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그의 말에 나는 숨을 멈췄다. 박동수의 아들은 서울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었다. 휴일에도 바빠서 자주 내려오지 못한다고 했다. 처음에는 많이 놀랐대요. 하지만 내 행복을 빌어준다고 하더군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제서야 그도 얼마나 마음 졸였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아들의 허락을 받기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지. 나도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다. 명절 때 잠깐 왔다가는 아들을 붙잡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처음에는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을 머뭇거렸다. 아들은 내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오랫동안 침묵했다. 어머니, 정말 그분이랑 결혼하시고 싶으세요? 아들의 눈빛이 진지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아들이 내 손을 꼭 잡았다.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지만 따뜻했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저희 때문에 고생만 하셨는데. 아들의 말에 눈물이 흘렀다. 아들은 어색한 듯 등을 두드려 주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 아들이 어느새 이렇게 성숙한 어른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큰딸은 이미 알고 있었기에 더욱 기뻐했다. 비행기표를 예약했다며 결혼식에 꼭 오겠다고 했다. 며느리도 조심스레 축하한다는 말을 전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동네 친구들 중에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 나이에 무슨 하는 말들이 내 귀에도 들렸다. 시장에 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가끔은 따가운 시선도 느껴졌다. 그럴 때마다 박동수는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우리의 행복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의 말에는 늘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 말이 내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르기로 했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작은 교회에서 가까운 가족들만 모시고 진행하기로 했다. 웨딩드레스 대신 단정한 정장을 준비했다. 박동수도 새 양복을 맞췄다. 처음 입어보는 양복이 어색한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귀여워 보였다. 이런 게 어울리나 몰라. 정말 잘 어울리세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의 눈가에 깊게 팬 주름이 행복해 보였다. 나도 모르게 거울을 보니 내 눈가에도 같은 주름이 그려져 있었다. 준비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혼인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새로 살 집을 알아보고 살림살이를 정리하는 일까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설레는 마음으로 가득했다. 마치 60년 전 처음 결혼할 때처럼. 어느 날 저녁 박동수가 조그만 반지를 내밀었다. 특별한 자리도 아니었다. 그저 평범하게 산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화려한 건 아니지만 제 마음만은 담아봤어요. 은으로 만든 단순한 디자인의 반지였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이 너무나 잘 느껴졌다. 반지를 끼우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아주었다. 밤이면 이런저런 걱정이 밀려왔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걱정, 혹시 서로에게 실망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 하지만 그때마다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그가 내 손을 잡을 때의 따뜻함, 함께 걸을 때의 편안함, 그리고 서로를 바라볼 때의 미소. 결혼식 날짜가 다가올수록 마음이 복잡해졌다. 기쁨과 설렘,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였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득 베개를 적시는 눈물을 발견하곤 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앞둔 벅찬 감정의 눈물이었다.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온 새집, 서로를 향해 여보라고 부르는 것조차 어색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였다.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마치 오래전 20살의 새색시처럼. 저녁이 되자 어둠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우리는 각자의 공간에서 시간을 보냈다. 나는 화장대 앞에 앉아 하얀 잠옷을 꺼내들었다. 딸이 선물해준 새 잠옷이었다. 거울 속에 내 모습이 낯설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문득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이 나이에 새색시라니. 손끝이 떨려 보습 크림 뚜껑도 제대로 열지 못했다. 옆방에서는 그이가 기침을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도 분명 긴장했겠지. 화장을 지우면서 문득 첫 결혼식 날이 떠올랐다. 그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다. 하지만 지금은 두려움보다는 따뜻한 설렘이 더 컸다. 반백년을 살아온 경험이 주는 여유일까? 아니면 그만큼 서로를 이해하게 된 걸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순 씨 들어가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청년처럼. 나는 침대 맡에 앉아 작은 소리로 네, 라고 답했다.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다. 파란 줄무늬 파자마 차림이었다. 어색한 듯 방 한가운데 서 있는 그의 모습이 마치 소년 같았다.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에 긴장이 조금씩 풀어지는 게 느껴졌다. 제가 차라도 한 잔 타올까요? 그럴까요? 그가 부엌으로 향했다. 조심스럽게 찻잔을 꺼내는 소리, 주전자에 물을 붓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들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이제 이런 소리들이 일상이 되겠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따뜻해졌다. 차를 마시며 우리는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오늘 결혼식 이야기, 하객들 이야기. 그러다가 점점 깊어지는 밤처럼 이야기도 깊어졌다. 사실 많이 긴장됩니다. 저도요. 이 나이에 이러는 게 우습기도 하고. 네. 하지만 행복해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내 손의 주름과 그의 손의 주름이 겹쳐지는 모습이 어쩐지 아름다워 보였다. 젊은 날의 사랑은 불타오르는 것이었다면 지금의 사랑은 차분히 스며드는 것이었다. 창밖에서 늦은 밤 바람이 불어왔다. 커튼이 살랑거렸다. 그 움직임이 마치 우리의 떨리는 마음처럼 느껴졌다. 시계는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다. 정순 씨, 네, 우리 천천히 가요. 서두를 것 없잖아요. 그의 말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그래, 우리에겐 시간이 있었다. 비록 젊은 시절처럼 많은 시간은 아닐지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우리는 그저 손을 맞잡고 누워 있었다.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때로는 작은 이야기를 나누며 어느새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다. 첫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다. 남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하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완벽한 첫날 밤이었다. 아침이 밝아오자 방 안으로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었다. 그 빛 속에서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깊게 패인 주름, 흰 머리.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 보였다. 그도 내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우리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새벽녘 커튼 사이로 비치는 희미한 빛에 눈을 떴다. 낯선 천장이 보였다.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어제의 기억이 떠올랐다. 결혼식, 그리고 첫날 밤. 옆에서는 박동수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다. 조심스레 몸을 일으켜 앉았다. 어제는 긴장한 탓에 이 공간이 낯설게만 느껴졌는데 아침 햇살 속에서 보니 아늑해 보였다. 벽에 걸린 시계는 5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평생 장사를 하며 일찍 일어나는 게 몸에 배어서인지 이 시간에 눈이 떠졌다. 발소리를 죽여 부엌으로 향했다. 서툴게 물을 끓이고 커피를 준비했다. 그의 집에 처음 왔을 때 보았던 찻잔을 찾아 꺼냈다. 물이 끓는 소리가 조용한 아침을 깨웠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박동수가 서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베개 자국이 선명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습관이 돼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럴까요? 사실 저도 원래 이 시간에 일어나거든요. 어부 생활 하실 때부터요? 네, 새벽 바다를 보는 게 익숙해져서. 우리는 부엌 창가에 나란히 앉았다. 따뜻한 커피 향이 공간을 채웠다. 창밖으로는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다.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이 하나둘 꺼지고 대신 희미한 아침 빛이 스며들었다. 어제 많이 불편하셨죠? 아니에요. 그냥 낯설었을 뿐이에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나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사실 많이 걱정됐어요.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와 산다는 게.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야기했다. 저도 그래요. 혼자 사는 게 편했는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에 누군가 있다는 게 신기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어제의 어색함 대신 따뜻한 친밀감이 담겨 있었다. 제가 아침 준비해 볼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그동안 혼자 사시면서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아침은 제가 자신 있어요. 젊었을 때부터 새벽밥 하는 건 늘 제 몫이었거든요. 그는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다. 어설프지만 정성스러운 손길로 계란을 깨고 밥을 푸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나는 그의 옆에서 김치를 꺼내고 간장을 내왔다. 처음 함께하는 아침 식사였다. 서로 눈치를 보며 수저를 들었다. 계란이 조금 덜 익었고 국도 간이 덜했지만 그것조차도 특별하게 느껴졌다. 앞으로도 이렇게 매일 아침을 함께 할 수 있겠죠? 네. 점점 더 맛있는 아침을 만들어 드릴게요. 식사를 마치고 그는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다. 내가 말리자 그가 웃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는 부부잖아요.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죠. 그 말에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다. 그래, 우리는 이제 부부였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힘이 되어 주어야 할 사람들. 오전이 되자 우리는 집 정리를 시작했다. 그의 짐과 내 짐이 섞여 있는 옷장을 정리하고 주방 살림도 다시 배치했다. 가끔 서로의 물건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며 조금씩 이 공간에 우리만의 질서를 만들어갔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자 봄바람이 불어왔다. 커튼이 나부끼는 모습이 마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다. 방 안에는 아직 정리해야 할 짐들이 남아 있었지만 그것도 이제는 함께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정순 씨, 네. 행복해요.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편안한 사람이 되어 가고 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시계는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깨어 있었다. 첫날 밤의 설렘과 긴장이 채 가시지 않은 채 나는 이불 속에서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참 따뜻했다. 정순 씨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의 질문에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젊은 시절에는 사랑이 곧 설렘이고 열정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달랐다. 글쎄요. 젊었을 땐 사랑이 마음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어왔다. 그 빛에 비친 그의 얼굴이 참 선해 보였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시간이 만들어낸 아름다움으로 느껴졌다. 저는 말이죠. 젊었을 때는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욕심만 앞섰죠. 그래서 실패도 했고,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사랑은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는 거라는 걸.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에서 많은 것을 잃고 또 많은 것을 배웠다. 그래서일까? 지금의 사랑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사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정순 씨를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이야기도 깊어졌다. 첫 만남의 설렘, 서로를 알아가는 즐거움, 그리고 결혼을 결심하기까지의 과정. 모든 순간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했다. 정순 씨가 처음 제 손을 잡아주었을 때 가슴이 얼마나 떨리던지. 그때 저도 그랬어요. 손이 얼마나 떨리던지.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설렘이 있다는 게 신기했다. 하지만 그것은 젊은 시절의 격정적인 설렘과는 달랐다. 마치 오래된 차 한 잔처럼 은은하고 깊은 감정이었다. 저는 말이에요. 정순 씨 덕분에 다시 꿈을 꾸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대가 되고, 저녁이면 내일이 기다려지고. 저도 그래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참 좋아요. 침대 맡의 작은 스탠드 불빛이 우리의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다. 두 개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는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 같았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우 사람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정순 씨, 네, 우리 앞으로 많이 다투기도 하고 서운할 때도 있겠죠? 그렇겠죠. 하지만 그때마다 이 순간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나는 그의 손을 더욱 꼭 잡았다. 그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다. 그래, 진정한 사랑은 이런 것이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함께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다. 여보, 처음으로 그렇게 불러보았다. 어색했지만 그 한마디에 담긴 감정은 진심이었다. 그도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전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가 우리의 밤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의 과거, 현재, 그리고 함께할 미래에 대해.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더 깊은 사랑을 배워가고 있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밤새 이야기를 나누다 잠든 것도 모르게 새벽빛에 눈을 떴다. 창문 틈으로 비치는 햇살이 우리의 첫 아침을 알리고 있었다. 옆에서는 박동수가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었다. 조용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커튼 사이로 보이는 아침 풍경이 어제와는 다르게 느껴졌다. 똑같은 아파트 단지, 똑같은 나무들. 하지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다. 어쩌면 달라진 건 풍경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을지도 모른다. 잘 주무셨어요? 등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그도 막 잠에서 깨어난 듯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베개 자국이 선명했다. 그런 모습이 참 사랑스러웠다. 네, 근데 이상하게 편하게 잤어요. 저도요.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게 오히려 안심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마주보며 웃었다. 어제의 어색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것처럼 편안했다. 그것이 이상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아침 산책할까요? 그럴까요? 공원에. 네, 이제부터는 매일 함께 가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다. 이제 막 봄이 시작되어 아직은 쌀쌀했지만 곧 따뜻해질 거라는 희망이 느껴졌다. 마치 우리의 새로운 시작처럼. 공원에는 우리처럼 아침 산책을 나온 노부부들이 보였다. 그들을 보며 문득 생각했다. 우리도 저렇게 늙어갈 테지.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닌 함께. 여보, 그가 불렀다. 처음 듣는 여보라는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하지만 그게 중요할까요?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한 거지. 그래요. 하루하루가 선물이겠네요. 벤치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큰 것은 없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시장에 가서 장도 보고 가끔은 바닷가에 가서 노을도 보자고. 소소하지만 그것만으로도 행복이 가득했다. 정순 씨, 네, 우리 이제 매일매일이 첫날처럼 살아요.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배우면서.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에겐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 비록 젊은 시절처럼 길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더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손을 꼭 잡고 걸었다. 이제는 어색하지 않았다. 그의 거친 손바닥, 내 주름진 손. 그 속에 우리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제 외롭지 않겠어요. 네,
앞으로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날이 행복할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나는 문득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은 나이를 초월한다는 것을. 오히려 나이 들어 만난 사랑이기에 더욱 깊고 진실할 수 있다는 것을.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리만의 이야기가 서로를 보듬으며 이해하며 사랑하며 걸어갈 노년의 길이. 여보, 오늘도 행복해요. 네, 저도요. 따뜻한 봄 햇살이 우리의 아침을 비추고 있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들 하죠. 저희의 이야기가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처럼 늦은 사랑을 꿈꾸는 많은 분들께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는 각자의 봄이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